반갑습니다. 인덱스의 엄주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어봐주신 질문들을 같이 대답하면서 남자 장발에 대한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머리는 언제부터 길렀나요? 아니면은 머리를 기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2020년 3월에 군대를 전역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머리를 그냥 쭉 길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는 거죠. 저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이랑 비슷하게 머리를 기르기 전에 장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검색해 봤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에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장발 느낌이 나려면 2년 정도는 길러야 된다고 해서 설마 그렇게 오래 걸릴까? 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장발 느낌이 나려면 2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기르게 된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사소한 계기로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두발 규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냥 머리를 한번 쭉 길러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인생을 쭉 봤을 때 지금만큼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머리를 길러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의 인내심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거지존을 어떻게 버텼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통 거지존을 어떻게 버티셨냐는 질문은 주로 머리 길이가 애매할 때 어떻게 남 눈치를 덜 보고 좀 최대한 머리를 예쁘게 관리를 하면서 이겨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굳이 대답하자면 제가 딱 거지존을 지나고 있을 때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는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파마를 좀 자주 해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중간중간 다듬으면서 기르면 조금 더 예쁘게 거지존을 쉽게 버틸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체감상 머리가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최소한의 관리만 합니다. 저는 린스도 잘 안 해요.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신경 쓰는 점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최대한 머리를 감는 것을 피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저녁에 머리를 감게 되더라도 머리를 최대한 말리고 잠에 든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젖은 상태로 잠드는 게 두피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짧으면 저녁에 샤워를 해도 금방 말리고 잠들면 되지만 머리가 길면은 머리를 말리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빗질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인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길면 두피에 피로가 쌓이기가 쉽고 또 죽은 머리카락이 머리숱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자주 빗질을 해주는 게 두피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네, 머리가 길면 정말로 샴푸 냄새가 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샴푸 냄새 나죠? 사실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 머리카락 냄새를 맡아볼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24시간 동안 본인 머리카락 냄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만 사람 머리에서 샴푸 냄새만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러 갔다 오기만 해도 머리카락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튀김을 먹으러 갔다 온 날에는 머리카락에서 튀김 냄새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카락의 냄새가 잔뜩 밴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공부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머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머리끈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도 조금은 번거로운 편이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소모품이라서 금방 뜯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출이 좀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집니다. 기숙사에 사시거나 자취를 하고 계셔서 본인이 바닥 청소나 샤워실 청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구나 라는 걸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가장 큰 메리트는 머리를 훨씬 덜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용실을 훨씬 덜 자주 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1, 2학년 때는 그냥 평범한 투블럭 컷을 했었는데요. 제가 특히 머리 만지는 걸 진짜 못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드라이하고 왁스 쓰고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편했고, 뭐 어디서 잠깐 머리를 기대서 잠깐 쪽잠을 잔다고 해도 머리가 삐치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용실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갈 필요 없이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파마랑 다듬기만 한다면 된다는 점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사람 머리 자체가 원래 느리게 길기는 하지만 머리를 한번 이렇게 길게 길러 놓으면 특히 더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짧았을 때 한 10cm라고 치면 머리가 1cm가 자라면 벌써 10%가 자란 거잖아요. 내 머리가 만약에 한 30cm까지 자랐다고 한다면 머리가 1cm가 자라도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좀 개인적인 장점인데, 저는 얼굴이 좀 동그란 편이어서
머리가 이렇게 길면 동그란 얼굴형이 좀 보완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한테 장발 헤어스타일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캐릭터가 생긴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각인될 수 있고 또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고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주얼을 가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극도로 단조로운 패션 스타일을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남들의 시선이 주는 부담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발 헤어스타일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그렇게 기대하는 무슨 남자가 머리를 그렇게 길러 아니면은 아유 머리 자른 게 더 낫겠네 이런 노골적인 멘트들은 사실 요즘 워낙 조심스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나마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저를 봤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상황 정도는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죠.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셔? 여자친구가 뭐라고 안 해?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 물론 이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제 여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신 나머지 80%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라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질문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언제 자를 거야? 언제까지 기를 거야?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죠. 뭐 앞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계신 여자분들한테 앞머리 다시 언제 자를 거야?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저는 성격상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골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을 골랐습니다. 저도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기를까요? 말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발에 완전히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발을 당분간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기르는 과정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벌써 잘라버리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제 상황에서는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기를지 말지를 정해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다들 저와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짧은 머리만 고집하다가 긴 머리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긴 머리를 고집하다가 짧은 머리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계기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도전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을 볼 일이 없어서 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남 눈치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남의 눈치 아니면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부럽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저도 남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보죠. 저도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 눈치가 보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기는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명언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e who you are and say what you feel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남 눈치 덜 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머리를 어느 만큼의 시간 동안 길러야 어느 만큼 잘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건 당연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마다 머리가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또 머리 크기 같은 요소도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될 테니까요.